자, 휘문고 2024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문제 주요 문항만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객관식 8번 문제부터 볼게요. 자, 일단 z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는 지금 마이너스 i라고 쓸 수 있죠. 자, 그러면 z가 마이너스 i니까 기억부터 보면 얘는 마이너스 i 더하기 i가 되니까 0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니은을 볼게요. 이렇게 생긴 복소수의 전체 제곱을 했을 때 실수가 되려면 이 알맹이가 실수이든지 또는 순허수이든지 둘 중 하나 만족시켜주면 되겠죠. 자, 밑에다 다시 쓰면 z 더하기 z의 k제곱 더하기 z의 k 플러스 1제곱 이 실수 또는 허수가 순허수가 돼야 되는데 자, 여기서 z가 지금 마이너스 i였죠. 그래서 마이너스 i를 갖다 집어넣으면 이렇게 될 거고 이 마이너스 i는 4개를 단위로 반복되기 때문에 k에다 1부터 4까지만 넣어주면 되죠. k에 1 갖다 대입해주면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지금 순허수도 아니고 실수도 아니니까 안 되죠. 그 다음에 k에 2 갖다 대입하면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1 되죠. 그럼 실수가 되니까 얘는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 갖다 대입하면 마찬가지로 실수가 되니까 k가 3일 때도 되죠. 그 다음에 4도 대입해주면 이렇게 되니까 얘도 실수 또는 순허수가 아니죠. 그래서 가능한 거는 k가 2일 때랑 3일 때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4개 단위로 반복되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가능한 숫자는 6과 7, 그 다음은 10까지, 10 이하라고 했죠. 그래서 가능한 숫자가 2, 3, 6, 7, 1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 다 더해주게 되면 얘네들 더하면 5, 13, 그 다음에 10이 있으니까 다 더하면 28 이렇게 되겠네요. 니은은 틀린 말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도 볼게요. 자, 디귿도 마찬가지로 z에다가 마이너스 i를 갖다 대입해 주게 되면 자, 요렇게 갖다 쓸 수 있겠죠. 자, 그럼 얘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마이너스 i의 n제곱, 그다음에 마이너스 i의 n제곱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i의 n제곱의 전체 세제곱, 마이너스 i의 n제곱의 전체 4제곱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1부터 4까지만 대입해 보면 돼요. 1 대입해 주면 얘가 이 부분이 그냥 마이너스 i가 되겠죠. 그래서 걔를 써주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 4개 더하면 0 되겠죠. 그래서 n이 1일 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n에 2 대입해주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바뀝니다. 자, 계산해주면 이렇게 되니까 얘도 0 되죠. n이 2일 때도 됩니다. 그 다음에 n 대신에 3 대입해주면 이번에는 얘가 i가 되겠죠. 자, 그럼 차례대로 쓰면 이렇게 될 거고 연달아 4개 더하면 0이니까 얘도 됩니다. n이 3일 때도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n이 4일 때까지 해볼게요. 그러면은 n 대신에 4 대입하면 얘가 1이 되죠. 모든 애들이 다 1이 되니까 얘는 안 되겠네요. 자, 그래서 가능한 게 1, 2, 3이 되고 마찬가지로 얘도 4개씩 반복되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가능한 거는 5, 6, 7, 그 다음에 9, 10까지 얘도 10 이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얘네들 다 더해주면 됩니다. 자, 맨 윗줄 더해주면 6이 되고 그 다음은 18, 그 다음은 19가 되니까 얘네들 다 더하면 43이 되겠죠. 그래서 디귿도 틀린 말입니다. 8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볼게요. 자, 9번 문제에서는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1이고 제곱해서 더하면 마이너스 1이죠. 자, 이 부분 양변 제곱해주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했다가 2알파 베타 더하면 얘가 1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마이너스 1이었기 때문에 2알파 베타가 2가 되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1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1이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1이니까 알파 베타를 두 분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은 이렇게 세울 수 있겠죠. 그래서 알파 베타가 이 방정식의 두 허근이 되겠죠. 그러니까 알파를 오메가, 베타를 오메가 바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오메가는 이거의 허근인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메가랑 오메가 바를 그대로 갖다 대입해 주게 되면 오메가 분의 오메가 바 더하기 오메가 바분의 오메가의 전체 켤레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배의 오메가 분의 오메가 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메가랑 오메가 바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찾아주면 돼요. 요 식에다가 앞에 x-1만 딱 곱해주게 되면 x세제곱 마이너스 1이 0인 거니까 마찬가지로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다라고 볼 수 있고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분의 1로 봐도 되겠죠. 여기서 오메가를 하나 약분시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의 두근이 오메가랑 오메가 바니까 두근의 곱은 1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오메가 바는 얘를 나눠줬을 때 오메가 분의 1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얘랑 얘가 다 똑같네요. 그러니까 이 오메가 바는 오메가 제곱으로 바꿔서 쓸 수 있어요. 다시 써주면 2배의 오메가 분의 오메가 제곱이 돼서 2 오메가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방금 오메가가 얘라고 했으니까 얘를 이렇게 갖다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가 돼서 얘가 이제 p가 되는 거고 얘가 q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구하고자 하는 게 2p 플러스 3q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3 곱하기 3이 돼서 7. 그럼 정답은 2번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10번 문제는 px가 3차식, 그 다음에 qx는 1차식으로 나와 있죠. 그 두 개를 곱했을 때 얘로 나눠 떨어진다라는 것은 x-1, x-3, x-4가 px 또는 qx의 인수라는 뜻인 거죠. 그 다음에 나 조건을 보면 px는 3차식이고 qx는 1차식이니까 얘는 2차식이죠. 걔네들 더했을 때 최고차항이 1인 3차식이 나온 거 보니까 px는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다조건에서 Q4가 0보다 작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X-4는 반드시 PX의 인수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상태로 이제 경우를 나눠서 풀 건데 어떻게 풀면 되냐면 자, QX는 지금 1차식이죠. 그러면은 X-1이 QX의 인수인 경우 첫 번째, X-3이 QX의 인수인 경우 두 번째, 그 다음에 얘네들 모두 다 QX의 인수가 아닌 경우, 그래서 세 번째, 세 가지로 나눠서 풀 겁니다. 자, 첫 번째는 px랑 qx가 있는데 자, x-1을 1이 qx의 인수인 경우 그럼 px는 x-3과 x-4를 가지고 있을 거고 3차식이니까 하나 더 갖고 있겠죠. 그다음에 qx도 마찬가지로 최고차항 b라고 둘게요. 이게 첫 번째 경우고 두 번째는 qx가 x-3을 인수로 갖고 있는 경우 그럼 이때는 px가 x-1과 x-4 가지고 있을 거고 하나 더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최고차항 계수 b 주고 자, 세 번째는 qx가 x-1도 없고 x-3도 없는 경우 이때는 px x-1, x-3, x-4를 가지고 있고 qx는 모르는 거죠. 그러면 ax 플러스 b라고만 일단 써볼게요. 자, 그러고 나서 다시 조건을 보겠습니다. 문제에서 q4가 0보다 작다라고 했죠. 근데 1번, 2번, 3번 모두 보면은 px가 무조건 x-4를 인수로 갖고 있기 때문에 p4는 무조건 0이죠. 요 식에다가 4를 한번 대입해 보는 거예요. 자, 4 갖다 대입하게 되면 좌변은 2배의 Q4의 전체 제곱이 되고 이거 계산해 보면 8이 됩니다. 그래서 Q4의 전체 제곱이 4가 돼서 Q4는 플러스 마이너스 2인데 얘 때문에 Q4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B가 나오죠. 이거 대입해 보면 얘한테 4 대입하면 3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 나오게 하려면 앞에 마이너스 3분의 2가 곱해져 있어야 되고 여기는 4 대입하면 1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면 되고 얘는 4 대입했을 때 얘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뭘 해주면 되냐면 첫 번째 경우에서는 P3이 0이죠. 그럼 여기에 3을 한번 대입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좌변에 3 대입해 주게 되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Q3이 1 또는 마이너스 1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다 3을 갖다 대입하게 되면 1도 안 나오고 마이너스 1도 안 나오죠. 그래서 얘는 그냥 탈락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에서는 P1이 0이죠. 그래서 방금 또 이 나식에다 1 대입해 주게 되면 2배의 Q1 전체 제곱은 자, 이렇게 되니까 마찬가지로 2가 되겠죠. 그래서 Q1은 1 또는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1을 대입해도 마이너스 1도 안 나오고 1도 안 나오죠. 얘도 탈락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경우도 한번 볼게요. 자, 얘는 1을 대입해도 되고 3을 대입해도 상관없어요. 1 한번 대입해 볼게요. 1 대입해 주게 되면 얘가 2가 되기 때문에 Q1이 1 또는 마이너스 1 나올 거고 Q3 대입해도 똑같이 나왔죠. Q3이 1 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중에 둘 중 하나 만족해야 되고 이 중에 둘 중 하나 만족해야 되겠죠. 자, 그럼 얘를 어떻게 찾아주면 되냐? 자, 여기서 지금 4를 갖다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2가 나왔죠.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게 지금 직선이죠. 1차 함수죠. 요 1차 함수가 4, 마이너스 2를 지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선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1차 함수는 1,1을 지날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이너스 1을 지날 수도 있다. 그리고 3,1을 지날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을 지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둘 중 하나 지나야 되고 여기서 둘 중 하나 지나야 되고 얘는 반드시 지나야 되죠. 그럼 직선이기 때문에 가능한 건 뭐밖에 없냐면 얘랑 얘를 지나면서 이렇게 직선을 만드는 경우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4,-1을 지나고 1,1이든 3,-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만 세워주면 됩니다. 자, 여기가 1,1이고 얘가 4,-2니까 일단 기울기는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x 주고 1 대입했을 때 1 나와야 되니까 뒤에 플러스 2를 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가 되는 거예요. 그럼 q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다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얘가 px다라고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구하는 걸 한번 볼게요. 이제 구하는 게 뭐냐면 P5 곱하기 Q 마이너스 2죠. 이제 갖다 대입만 해주면 됩니다. 이제 P5는 5 갖다 집어넣으면 4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8이 되고 Q 마이너스 2는 얘한테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4가 되겠죠. 그래서 2개 곱해주면 32가 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페이지 넘어가서 16번 문제, 단답형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차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이 범위 내에서 최소값을 구해라 라고 했어요. 이 이차 함수는 지금 대칭축의 방정식이 2t죠. 2t에서 아래로 블록인데 자, 얘를 갖다가 0부터 2까지 자르려고 봤더니 0이랑 2가 어디 있는지 모르죠. 자, 그래서 범위를 나눠서 풀게요. 첫 번째, 0이랑 2가 이렇게 있을 때 그러니까 2가 2t보다 왼쪽에 있을 때 이때는 2를 대입한 게 최소값이죠. 그럼 gt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다 x 대신에 2를 갖다 대입해주면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0이랑 2가 이렇게 있는 경우. 자, 그러니까 2t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0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이때는 2t에서 최소값을 갖죠. 그래서 x 대신에 2t를 갖다 대입해 주게 되면 자, 이렇게 돼서 다 사라지죠. 그래서 gt는 3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0이랑 2가 이렇게 있는 경우 자, 이때는 0에서 최소값을 갖죠. 그러니까 2t보다 0이 오른쪽에 있는 경우 이때는 0을 갖다 대입해 주게 되면 GT는 4t제곱 플러스 3이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구간에 맞춰서 GT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얘부터 보면 얘는 지금 t가 1보다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1을 기준으로 오른쪽에서는 얘를 그리면 됩니다. 얘는 지금 대칭축의 방정식이 1이죠. 1 갖다 대입해주면 3 나옵니다. 1,3 지나면서 아래로 블록이 되는데 얘를 1보다 큰 쪽에서만 그리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t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거 t가 지금 0부터 1 사이일 때 이 사이 구간에 대해서는 gt가 항상 3인 거니까 이렇게 직선으로 그려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t가 0보다 작을 때는 얘가 그려지면 됩니다. 이렇게 그려지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gt의 그래프 개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 맨 처음에 보니까 t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2분의 3으로 나와 있죠. 마이너스 1 한 요 정도 잡아두고 2분의 3은 한 요 정도 잡아두게 되면 이 구간 내에서 최대 최소 구하라고 했죠. 가장 작은 값은 3이죠. 지금 최소값은 3. 그다음에 최대값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되죠. 누구한테 대입하면 되냐면 왼쪽에 있는 함수인 얘한테 대입해주면 되죠. 그럼 최대값은 7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 최소 곱해주면 21이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문제에서는 px가 최고차항 1인 3차식이라고 했고 0 넣었을 때 1 나오고 2 넣었을 때 1 나오니까 px를 어떻게 세우면 되냐면 자, x 하나 주고 x-2 하나 주고 그 다음에 3차식이니까 인수 하나를 그냥 대충 x-p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더하기 1만 해주면 0 대입해도 1 나오고 2 대입해도 1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1 넣었을 때 k라고 했으니까 1 한번 넣어볼게요. 1 갖다 집어넣으면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마이너스에다가 1-p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p 플러스 1이 되고 p가 되는데 걔가 k라고 했으니까 p랑 k는 똑같겠죠. 그래서 이 p를 k로 바꿔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px를 어느 정도 구해놨죠. 이 px가 얘랑 같아지는 다시 쓰면 px가 x-1의 전체 세제곱과 똑같다라는 거죠.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한 개여야 돼요. 자, 그러면 그대로 한번 갖다 대입해 볼게요. 자, 전개를 해주게 되면 x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k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그 다음에 2kx 플러스 1이 되고 오른쪽에 있는 애도 전개해주게 되면은 자, 이런 식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은 x세제곱 길이는 일단 날리고 전부 다 왼쪽으로 넘겨볼게요. 얘를 이렇게 넘겨서 계산해주게 되면 1-k에다가 x제곱 얘도 넘겨주면
이렇게 되고 얘도 넘겨주면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자, 얘가 실근의 개수가 하나가 되고 싶대요. 그러면은 판별식 쓰면 되겠죠. 판별식이 0이 되면 되는 거죠. 2k-3의 전체 제곱 빼기 4배의 1-k에다가 곱하기 2가 0. 자, 그럼 전개해주게 되면, 자, 정리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얘가 2k-1의 전체 제곱이기 때문에 k로 가능한 값은 2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판별식 0인 거 말고 얘가 실근 하나 갖기 위해서는 얘가 0이면 1차식이 되면서 또 실근이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k가 1인 것도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각각 개수가 1이 되도록 하는 k의 값을 각각 a, b라고 했으니까 얘네들이 각각 a, b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그냥 얘를 a라고 두고 얘를 b라고 두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k가 a일 때, k가 2분의 1일 때 이 방정식의 실근을 찾아라 이거예요. k의 2분의 1을 대입해서 한번 전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되죠. 그럼 양변 2배 해주게 되면 이렇게 생긴 완전 제곱식이 나오기 때문에 x로 가능한 값은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근이 2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k가 1일 때 k에 1 갖다 집어넣게 되면 이렇게 되니까 실근은 2가 나오죠. 그래서 베타는 2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값을 계산해 볼게요. a와 b를 더하고 얘네들 더하면 2분의 3이고 알파랑 베타를 더해서 얘네들 더하면 4가 되죠. 곱해라. 그러면은 정답은 6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양의 실수 t에 대해서 fx랑 t가 만나는 실근 중 작은 실근을 gt, 큰 값을 ht라고 했어요. 자, 그럼 보면은 얘를 대충 그려보면 인수분해가 되죠. 2랑 4에서 근을 갖죠. 이렇게 생긴 이차 함수입니다. 그다음에 양수 t에 대해서 만나는 점 중 작은 곳의 x좌표가 gt, 큰 곳이 ht. 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러고 나서 이 밑에 있는 식을 봤더니 얘를 갖다가 gt로 묶어주게 되면 3에다가 gt 빼기 ht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얘가 0 된다라는 뜻은 뭐냐면 gt가 0이 되거나 또는 gt의 3배를 한 게 ht와 똑같거나 이걸 두 개 만족시켜 줘야 돼요. 자, 첫 번째 것부터 해볼게요. 자, gt가 0이 돼야 돼요. 얘가 0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t의 값은 몇일까요? 요 gt라는 게 지금 요 x좌표가 0이라는 거죠. 그럼 0을 그냥 갖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얘한테 0 집어넣으면 t 8 나오는 거 보이죠? 그래서 이때는 t의 값이 8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gt를 3배하면 ht가 돼야 돼요. 그럼 gt의 값을 그냥 알파라고 두면 이 값은 3알파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2차 함수가 대입하기 전에 대칭축이 지금 3이다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알파랑 3알파의 평균이 3이어야 돼요. 그래서 두 개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2알파가 지금 3 돼야 되기 때문에 알파가 2분의 3이 되는 겁니다. 얘가 그냥 2분의 3이 되는 거니까 2분의 3을 갖다 대입한 값이 또 이제 t가 되는 거겠죠. 2분의 3 갖다 대입해 주게 되면 얘가 4분의 5가 되니까 t로 가능한 값은 이때는 4분의 5가 되는 겁니다. 자, 구하고자 하는 거는 t의 값 중에 큰 거 작은 거라고 했으니까 방금 구했던 8, 얘가 라지 m이 되는 거고 얘가 스몰 m이 되는 거죠. 자, 그럼 구해볼게요. 답을 2 곱하기 f에다가 라지 m 곱하기 f에다가 스몰 m 요것만 이제 계산해주면 됩니다. 자, fx가 지금 이거였으니까 대입만 해줄게요.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계산해주게 되면 2 곱하기 요 부분이 이제 24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뒤에 부분이 있는데 그냥 그대로 갖다 쓸게요. 일단은. 자, 그리고 나서 이 앞에 부분이 48이니까 이 48을 그냥 하나씩 곱해주면 됩니다. 얘한테 곱해주면 75, 얘한테 곱해주면 24 곱하기 15, 얘한테 곱해주면 48 곱하기 8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75 앞에 써주고 자, 그 다음에 앞에 24로 한번 묶어볼게요. 마이너스 24로 묶으면 15가 묶이고 얘가 2 곱하기 24니까 2 곱하기 8이 묶이겠죠. 마이너스 16이 묶이고 그럼 75,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24가 돼서 99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페이지 넘어가서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선이 주어졌는데 얘가 fx, gx랑 모두 접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자, 일단은 fx랑 접하는 걸 먼저 계산해 볼게요. 얘네들이 접한다. 그냥 판별식만 써주면 되죠. 양변에 3을 곱해서 왼쪽으로 다 넘기게 되면 이렇게 되고 전개해 주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얘가 4 또는 마이너스 4가 되면 되니까 얘가 4일 때랑 마이너스 4일 때만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때 m을 각각 구해보면 하나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고 하나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m이 3분의 2일 때를 한번 해결해 볼게요. m 대신에 3분의 2를 갖다 집어넣고 얘를 다시 계산해 주면 어떻게 되냐면 이 부분을 다시 계산해 주게 되면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실근이 2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얘랑 얘가 A에서 접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A가 2인 거예요. 자, 그럼 그 상태로 MX랑 이번엔 GX가 접한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또 마찬가지로 전부 다 오른쪽으로 넘겨주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플러스 K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는 거죠. 다시 쓰면 이렇게 됩니다. 얘가 이제 또 마찬가지로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니까 얘의 절반의 제곱 9분의 100이 9 플러스 K가 돼야 돼서 K는 9분의 19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의 B를 구해보면 얘가 어차피 완전 제곱식이 될 거니까 이거의 실근은 얘의 대칭축이겠죠. 대칭축은 마이너스 2A분의 B 그러면은 3분의 10이 됩니다. 그래서 B는 3분의 10 이렇게 계산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하고자 하는 게 다 나온 거죠. 이 부분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9 곱하기 절대값에다가 3분의 2 더하기 K 9분의 19 더하기 A는 2 그다음에 B는 3분의 10 계산해 주게 되면 하나씩 곱해 볼게요. 그러면 6 더하기 19 18 30이 돼서 73이 나오겠네요. 자, 그다음에 이번에 두 번째 m이 마이너스 2인 경우로 한번 해볼게요. 자, m이 마이너스 2인 경우 이렇게 갖다 집어넣게 되면 플러스 4x 플러스 4가 돼서 여기서 나오는 실근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a가 마이너스 2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mx와 gx가 만난다, 접한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전부 다 오른쪽으로 넘겨서 완전 제곱식 해주게 되면 자, 이 부분이 이제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다시 k는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k에다 마이너스 5 갖다 집어넣게 되면 이 완전 제곱식은 지금 2를 해로 갔죠. 그래서 b는 2가 되는 거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얘네들이 다 구해졌으니까 또 이제 계산해 보면 9 곱하기 절대값에다가 얘네들을 다 더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럼 계산해 주게 되면 7이랑 9를 곱해서 63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구하고자 하는 값은 그거 중에 더 큰 값이니까 정답은 73이 됩니다. 자, 그러면 20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0번 문제에서는 그 이차함수 fx, gx가 있고 자, 가족권에서 fx는 2에서 최소값을 갖고 그 다음에 gx는 마이너스 2에서 최대값을 갖는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f2의 값은 정수고 그러면은 요 함수 값이 지금 정수가 되는 거고 g-2에서 f-2를 뺀 게 a다. g-2는 얘가 되고 f2는 얘가 되겠죠. 그럼 요 차이가 지금 a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오른쪽 함수가 fx, 왼쪽 함수가 gx가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다조건을 한번 보면 자, fx 플러스 2가 k랑 만나는 그 다음에 gx-3이 k랑 만나는 실근의 개수가 서로 같도록 하는 정수 k 개수가 한 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얘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그래프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여기에다가 그린 그래프는 fx랑 gx의 그래프죠. 얘를 그릴 건데 얘를 위로 2칸 올린 거고 얘는 얘를 밑으로 3칸 내린 거죠. 걔를 일단 한번 대충 그려볼게요. 자, 일단 먼저 fx 플러스 2를 그리면 2에서 대칭축 갖고 이렇게 생겼겠죠. 그 다음에 gx 마이너스 3을 그리면 마이너스 2에서 대칭축을 갖고 그 다음에 한 요 정도 이렇게 생겼겠죠. 자, 요 상태에서 K라는 선을 그냥 대충 이렇게 그려봤을 때 얘가 말하는 실근의 개수는 이 그래프랑 이 직선의 교점의 개수죠. 그 다음에 얘가 말하는 실근의 개수는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직선과 이 이차함수의 교점의 개수랑 이 직선과 이 이차함수의 교점의 개수가 같아지는 순간에 정수 K 개수가 한 개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럼 K를 이렇게 그려놓고 나면 지금 초록색이랑은 안 만나고 보라색이랑은 두 점에서 만나니까 이때는 실근의 개수가 같은 상황이 아니죠. 그럼 K를 위로 조금씩 올려볼게요. 올리다가 딱 접하는 순간을 봤더니 초록색이랑은 한 점에서 만나고 보라색이랑은 두 점에서 만나니까 마찬가지로 실근의 개수가 다르죠.
그 다음에 또 위로 올려봤더니 이때는 초록색이랑 두 점에서 만나고 보라색이랑도 두 점에서 만나니까 이때가 실근의 개수가 같아지는 상황이에요. 이 값의 k 값이 딱 하나만 존재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위로 또 올렸을 때 여기서부터는 실근의 개수가 달라지는 상태죠. 그러면은 이때보다 이 값보다 작고 이 값보다 큰, 그러니까 이 값과 이 값 사이에 있는 k, 정수 k가 한 개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잘 보면 이 fx의 최소값, 얘 지금 정수죠. 자, 그 다음에 gx랑 fx가 a만큼 차이 난다라고 했는데 이 a도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a 정수라고 되어 있죠. a도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gx의 최대값도 정수예요. 그러니까 얘도 지금 정수죠. 그럼 두 정수 사이의 정수가 딱 하나만 존재하려면 얘네들이 얼만큼 차이가 나야 되냐면 딱 이만큼 차이 나야 되겠죠. 그래야 그 사이에 존재하는 k가 한 개겠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요 값을 정수니까 그냥 n이라고 둔다면 얘는 n 플러스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요 함수에다가 2를 갖다 대입한 값이 n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1을 갖다 대입한 값이 n 플러스 2가 되는 거여서 자, f2는 n-2가 되고 g-2는 n 플러스 5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g-2에서 f2를 뺀 값은 n 플러스 5에서 n-2를 뺀 값이니까 7이 되는 거고 걔가 이제 a 값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k의 값이 하나만 되도록 하는 그래프 개형이 얘밖에 없을까? 다른 것도 한번 구해보는 거예요. 자, 지금은 fx의 최소값보다 gx의 최대값이 더 높이 있죠. 그럼 이번에는 fx의 최소값이 gx의 최대값보다 더 위에 있는 상황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림으로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면 2에서 이렇게 최소값을 갖고 얘는 마이너스 2에서 이렇게 최대값을 갖는 거예요. 얘도 k를 한번 그려서 얘를 왔다 갔다 한번 해볼게요. 자, 이때 교점의 개수 다르죠. 교점의 개수 다르다가 이때까지도 교점의 개수가 다르죠. 그 다음에 그 위로 올라가면 둘 다 교점이 없으니까 실근의 개수가 똑같은 상황이죠. 그러다가 더 위로 올라가면 이때부터 또 이제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얘보다 작고 얘보다 큰 정수 k가 또 한 개가 존재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요 값과 요 값이 딱 이만큼 차이 나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요 값을 n이라고 둘게요. 그럼 얘는 n-2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fx 플러스 2에다가 2를 대입한 값이 n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1을 갖다 대입한 값이 n-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f2는 n-2, g-2는 n 플러스 1이 돼서 g-2에서 f2를 빼면 n 플러스 1에서 n-2를 뺀 거니까 3이 되는 거고 얘가 a의 값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또 다른 그래프 있나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첫 번째는 이거의 최소값보다 얘의 최대값이 위에 있는 경우 했죠. 두 번째는 얘의 최소값이 얘의 최대값보다 위에 있는 경우 했고 마지막은 얘의 최소값과 얘의 최대값이 같은 경우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f의 경우에는 2에서 아래로 블록이고 그 다음에 같은 선상에서 gx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k를 그려놓고 한번 생각해 보면 교점의 개수가 같아지는 순간이 k가 이렇게 그려질 때, 이렇게 동시에 접할 때 이 딱 한 순간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얘도 똑같이 풀면 됩니다. 자, 요 값을 갖다가 n이라고 둘게요. 그러면 요 함수에다가 2를 갖다 대입한 값이 n이 되는 거고 얘한테 마이너스 1을 갖다 대입한 값이 n이 되는 거여서 f2는 n-2 그 다음에 g-2는 n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g-2에서 f2를 빼게 되면 n 플러스 3에서 n-2를 뺀 거니까 5가 되겠죠. 얘가 a의 값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a로 가능한 값이 지금 3개 나왔죠. 5, 7, 3 얘네 3개 더해주면 됩니다. 정답은 15가 되겠네요.